사장님이 만약에 갖고 있는 자금도 그런 공부가 안 돼 있고 이 배달 시장에 들어오면 증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되게 위험한 거죠. 배달이 언제부터 남냐면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안 쉬고 했을 때 30일이 모이면 3천만 원이거든요. 그때까지는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배달 장사 자체가. 뉴스에서 자영업들 어렵다는 뉴스 나오고 뭔가 물가가 폭등했다 이럴 때 그냥 올려요. 근데 뭔가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뭔가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배달 시스템이 확실히 홀이랑 완전 별개로 두셔야 돼요.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들어오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랑 시간에 대한 세이브 부분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배달 관련 어플이나 이런 이해도가 확실히 있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공부를 좀 깊게 하셔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가게들과 어떤 경쟁이 되지 그런 걸 모르면 그 시행착오를 지금 하기엔 너무 출혈이 큰 거예요. 사장님이 만약에 갖고 있는 자금도 그런 공부가 안 돼 있고 이 배달 시장에 들어오면 증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되게 위험한 거죠. 특히 배달 창업은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진입장벽이 낮잖아요. 내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건데 폐업을 해도 내가 뭐 예를 들어 2천, 3천이면 1년 진짜 죽어라 열심히 남 밑에서 일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인데 홀매장을 그렇게 찰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첫 경험이고 하시면 아무리 배달 장사지만 그 속에서 경영도 하실 수 있고 사장님이 직원 관리도 하실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이 많아요.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우선 배달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. 배달로 경험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홀로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배달이 언제부터 남냐면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안 쉬고 했을 때 30일이 모이면 3천만 원이거든요. 그때까지는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배달 장사 자체가. 예를 들어서 홀 장사는 딱 오픈하면 그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. 되게 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배달 장사는 그게 불가능해요. 몸으로 녹이셔야 돼요. 그 기간이 꼭 필요해요. 뭐 그게 최소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사장님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이 배달 시장이거든요. 사실은 그래요. 대부분 사장님들이 3천만 원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배달업으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. 1억이나 뭐 8천, 7천 막 이런 식으로 파시잖아요. 그때부터 이제 사장님이 투자했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출혈했던 부분들,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던 부분들을 고매출부터 사장님 걸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이 배달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초반부터 남기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초반엔 사장님도 많이 들었겠지만 리뷰 이벤트 나가죠. 포장 재료도 또 따로 나가죠. 대행기 나가죠. 수수료 나가죠. 너무 나갈 게 많거든요, 사실.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. 3천에 10%랑 7천에 10%랑은 다르잖아요. 점점 매출이 높아질수록 고객이 많이 쌓일수록 내 가게를 찾아주시는 단골이 늘을수록 제가 거기에서 메뉴를 올리든 배달비를 조금 올리든 리뷰 이벤트도 저희는 지금 500원을 받고 있어요. 원래 리뷰 이벤트도 다 무료로 하시잖아요. 근데 리뷰 이벤트 원가 자체가 800원대에서 5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커피가 뭐 580원, 캔 음료가 700원에서 800원. 매출 혹시 알고 있나요? 저희 가게. 저번 달 7,200 했고 최고 매출이 8천만 원 했고 어제 하루 매출이 351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고객님들한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. 처음에는 내가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하라는 대로 조금 끌려다닌다고 하면 점점 매출이 많아지고 단골이 형성될수록 사장님이 거기서 순이익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. 그게 조금 배달 이 업의 핵심이 아닌가. 배민 수수료, 배달 대행비, 리뷰 이벤트비, 또 높은 인건비겠죠. 당연히 매출이 높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겠죠. 포장비, 세금 이런 게 있는데 수수료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. 사장님 매출이 점점점 높아지면 원가율도 경제의 이제 규모라고 사장님이 사입하는 것 자체도 달라져요. 옛날에는 소량으로 사입했다면 매출이 높아질수록 대량으로 사입하잖아요. 그럼 원가율도 점점 낮아질 거고 원가율을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메뉴 가격을 높이면 원가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잖아요. 물론 당연히 그 수수료가 겁나실 수도 있겠지만 수수료는 어떤 고정값이기 때문에 나머지 변동값들이 많잖아요. 그런 거의 부분에서는 사장님이 계속 공부하시고 매출이 점차 느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낮춰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사장님이 이제 배달업의 어떻게 하나의 미션인 거죠. 근데 기본은 정말 힘들어요. 안 남아요. 안 남는 구조라는 걸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진짜 고생하시고 최대한 많은 단골들 모셔놓고 내가 어떤 변동값을 높여놨을 때 10%에서 20% 고객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이익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제가 성장해 왔어요. 그것도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냥 올린 적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뭔가 새해로 바뀐다는 거. 남들이 다 올릴 때. 그럴 때 명분이 있잖아요. 뉴스에서 자영업들 어렵다는 뉴스 나오고 뭔가 물가가 폭등했다 이럴 때 그냥 올려요. 근데 뭔가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뭔가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메뉴를 충원할 때나 뉴 메뉴를 딱 하면 그 아래 메뉴가 살짝 좀 손님들 인식에 많이 안 보이는데 그때 나머지 메뉴를 같이 올려요. 그런 방향도 있고 제가 고추를 하나 더 넣어줘요. 꽈리고추 이런 거를. 그럼 그때 또 메뉴를 올려요.
근데 사실 그 고추 하나에 100원도 안 되잖아요. 그거 하나. 근데 메뉴 가격은 저는 뭐 500원, 1000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. 또 힌트가 제가 만약에 배달비를 1900원 받고 있어요. 그러면 배달비를 낮추면서 메뉴 가격을 올려요. 내가 먹는 메뉴는 500원 올렸네? 그럼 배달비도 절면 나는 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달비는 실질적으로 1500원에서 900원을 내면 600원 깎였지만 솔직히 메뉴 하나만 시키는 메뉴보다는 음료든 뭐든 2개 이상 시키잖아요. 그런 식으로 많이 저는 딜을 했던 것 같아요. 메뉴를 올렸으니까 내가 뭐 하나로 줘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걸 2달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만. 배달비 할 건 한 달만. 딱 한 달만 양보하는 거예요, 고객님한테. 그냥 그 다음 달 바로 다시 배달비 올려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여름에는 수요가 많아지잖아요. 우리 샐러드 가게가. 가만히 있어도 막 다 찾아오잖아요. 그럴 때는 배달비를 높게 받아요. 조금 이 배달비가 높네라고 하는 게 2,000원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. 성수기 때는 1,500원이나 1,900원을 받고 뭔가 추석 끝나고 슬슬 비수기에 접어들거든요. 그럴 때는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배달비를 차라리 낮춰서 주문율을 올리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. 가장 직관적인 게 배달비와 주문율이라고 보거든요. 주문수와 배달비. 정확히 배달비가 줄어드는 만큼 전 주문수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.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시즌 트렌드에 따라서 좀 조율을 많이 해야 된다. 그럼 조금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원가를 낮추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재료 싼 거를 도입해오는 방법도 하나 있지만 메뉴 가격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원가를 줄여들잖아요. 그러면서 계속 원가를 줄여왔던 것 같아요. 메뉴 가격을 상승시키면서. 무조건 메뉴 가격만 높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베푼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손님한테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래 너가 얼마 올려도 너네 계속 시켜줄게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무슨 신생기업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가게들이 메뉴 올리면 손님은 다 알아요. 다 떠나가는데 우리 가게에서 재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계속 봐왔던 그 손님들은 쉽게 안 떠나가는 것 같아요. 계속 찾아주시고 그들의 실력과 실수도 제 잘못이라고 봐요. 이 실수를 줄이려면 사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항상 정답이 있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다 붙여놔요. 모든 벽에 그림은 없어도 글만 보고 한 번만 가르쳐 놓으면 그걸 보고 실제로 따라해요. 어떤 사장님은 내 레시피가 밖으로 빠지거나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건데 저는 소분하는 모든 거, 메뉴 조립한 거 모든 거를 다 프린트해서 다 붙여놨어요. 그걸 보고 실제로 따라해요.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. 그리고 오래됐는데도 그거를 못 빼는 거는 사장님 시스템에 어느 문제가 있다고도 보여요. 그걸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. 그리고 뭔가 누락하는 그런 것들도 여튼 누락해서 배달기사님한테 5,000원 뿌리나 그 5,000원 이 직원이나 주나 똑같은 거잖아요. 그럼 미션을 줬던 것 같아요. 10회 미션. 표를 만들어놔요. 10회. 이 10회 동안 한 번도 너네가 누락을 안 하면 2만 원을 보너스로 줄게. 이 10회 중에 1회라도 실패할 시 2만 원 날라가요. 공중으로. 그럼 걔네들이 실수 안 해요. 근데 제 나가는 돈은 똑같죠. 사장님 입장에서는. 근데 여튼 그들은 능력치가 쌓이죠. 연습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안 해도 안 해요.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